행복할수록 뇌의 좌측 전두엽이 더 활발해져서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훈련을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데요. 우리 뇌의 좌측 전두엽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반면 우측 전두엽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뇌의 긍정성이 활성화되는데 큰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는데요.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긍정성을 키워주고 싶다면 부모의 말 습관부터 때문에 라는 말을 덕분에 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절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책 한 권 함께 읽어요의 저는 김선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드릴 책은 작가 지니킴의 회복 탄력성의 힘입니다. 작가 지니킴은 컬럼비아대 유아교육 박사이면서 유아 특수교육 석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버드대에서 영유아 회복 탄력성을 전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지니킴은 하버드대 재학 당시에 진행한 프로젝트와 20년 넘게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만난 수만 명의 아이들을 통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행복감이 높은 아이들은 모두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은 특별한 아이만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 지니킴은 이 책에서 연약한 어른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린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며 어려서부터 긍정성, 자기신뢰, 자기조절력 같은 회복 탄력성의 자원을 아이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이 책은 1부와 2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우리 아이 강철 멘탈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큰 주제로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잠재되어 있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깨우는 법이라는 큰 주제로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대동소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선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외모도 좋고 인성도 바르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요. 많은 부모가 가장 먼저 물질적인 것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1장에서 비슷한 난관에도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주제로 환경에 따른 아이들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피아와 프리스턴, 피터와 제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소피아와 프리스턴은 유복한 가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은 유복하지만 부모와 친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둘의 성향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는 등 매사에 화가 많고 감정 조절이 불안정하였다고 하는데요. 반면 프리스턴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누르고 숨기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피터와 제임스는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부모님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성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피터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았으며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환경이나 마주하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친밀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아이마다 다른 성향을 띠는 그 해답을 이 책에서는 내면의 힘, 즉 회복 탄력성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회복 탄력성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좌절이나 난관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겨내는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며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앞의 사례의 내 아이들의 경우에서 제임스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포지션의 하루,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입니다.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내요. 마중 나간 나의 마음은 또 혼자 돌아와요. 눈물에 번진 구름 같은 노을빛이 내리면 술 생각처럼 떠오르는 그대 얼굴 그대 향기 그댄 왜 나를 사랑했나요? 이렇게 나를 울게 했나요? 사랑이 슬픔인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대를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 그대가 날 만나주지 않아 애태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난 눈물이 흐르지만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겨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뜨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함께 걸어온 이 길에 항상 햇살이 비추진 않았지 때로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작은 우산을 함께 받쳐든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눠 비바람 속에서 견뎠고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다시 빛나리라 믿었어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겨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뜨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더 많은 날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겨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뜨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종 FM 98.9 MHz와 한밭 FM 93.7 MHz와 함께합니다. 등교전쟁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시간 맞춰 등교시키기 위해서
깨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또 밥까지 떠 먹여주며 아이를 안거나 업어서 버스까지 데려다 주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일상의 중심이 아이들로 맞추어져 매일 식단이 아이들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등교전쟁은 부모 자신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시하여 의무가 선을 넘어 과잉보호로 이어지는 양육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방지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교전쟁이라는 말처럼 잔디깎기 부모 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리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이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대신 깎아주거나 아이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위험을 탐지하여 없애주고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설계해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잉보호로 자란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설 때 아이는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결과가 잘못됐을 때 부모를 탓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모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과잉 보호는 아이 입장에서 빚진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들은 자존감 형성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에게 잠재된 회복 탄력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낄낄빠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삶에서 물러서야 할 때와 나설 때를 잘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입니다.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의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날.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걸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꾸준히 탐구하는 끈기가 있으며 발전하고 싶다는 향상심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발전하는 긍정성이 있으며 점수나 등급, 학점 등으로 평가받는 압박감을 이겨내려는 힘이 있어서 실수로 오는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역경지수를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유명 배우가 되기까지 무명 시절을 버티는 힘, 부상이나 슬럼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스포츠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모두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배우 박지원 씨가 출연했을 때 시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배우 박지원 씨는 영화 범죄도시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8년간이나 무명배우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무명배우 시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지친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도 감사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배우 박주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의 회복 탄력성은 어머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회복 탄력성의 그릇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예뻐서 특별한 날만 사용하는 쉽게 깨지는 크리스털 그릇이 아니고 쉽게 깨지지 않고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대하듯 편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담아주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이라고 해서 미리 덜어주지 말고 그대로 담아주면 아이는 강철 멘탈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담을수록 그릇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그릇을 대하느냐, 어떤 것을 담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아야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감당할 정도의 작은 난관부터 조금씩 담아서 적절한 크기의 어려움을 단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의 회복 탄력성 그릇을 단단하게 키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내는 아이의 비밀은 회복 탄력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분은 지니킴의 회복 탄력성의 힘 일부에 있는 1장의 내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출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김선이었고요. 회복 탄력성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작가 지니킴의 마지막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에 발을 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으며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와 함께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습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지